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시와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내년에 2천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합니다. 할인율은 올해와 같이 10%가 유지되는데 총 발행액은 5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에서 주관하는 순회 모금 행사가 천안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이웃을 도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산시가 내년에도 어려운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아산페이 할인율 1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총 발행액은 올해보다 5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 올해 모두 2,500억 원이 발행됐는데 이달 9일 전부 소진됐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16만 8천여 명이었던 모바일 이용자 수도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비자는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아산 지역 내 소비로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2천억 규모의 아산페이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할인율은 10%가 유지됩니다. 시는 한 사람당 월 구매액을 30만 원으로 하되 명절과 연말 연시에는 구매 한도를 50만 원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산페이 구매가 빠르게 소비로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 한도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춥니다. 다만 총 발행액은 올해보다 500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올해와 다르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발행액이 줄어들지만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할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본 예산에 아산페이 할인액 105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은 점점 더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이웃들을 돕기 위한 순회 모금 행사가 천안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연말에 맞아 시청 로비에서 열린 모금 행사.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최근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저 오늘 이렇게 직접 기부에 참여하게 된 건 처음인데요. 네,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천안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김다연의 아버지 청학동 김봉곤 훈장도 함께했습니다. 천안시에 제 막내딸 다현이가 이렇게 또 홍보대사로 있고 또 이런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또 나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도 오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기업과 단체들의 고액 기부가 잇따랐고 익명으로 1억 원을 기부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천안시 복지재단이 마련한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입니다. 올해 천안시 목표액은 약 70억 원으로 시민 한 명당 10,000원을 기부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70억을 목표로 했거든요. 우리 천안시에서 70억 정도의 그 성금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 거쳤으면 좋겠다. 그 목표는 70만 인구예요. 우리가 69만 7천 명이거든요. 2025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실시하며 전화나 지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을 두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오는 26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초유의 준예산 편성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 출범 후 처음으로 부동의 의사를 전한 세종시. 의회의 수정안에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기목이 반영되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체장이 동의 없이 의회에서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임채성 세종시의장은 결국 예산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겨야 했습니다. 12월 26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재심사 기한으로 정한 26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6일. 주말과 성탄절 등을 감안하면 매우 촉박한 일정이지만 대화의 물꼬는 쉽게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입니다. 세종시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예산 증액은 지방자치법상 안 된다는 입장인데 특히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향방이 안개 속에 빠지면서 일각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시정 운영을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 경우 인건비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고 복지 재원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이 제한돼 자칫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계속 연거푸되는 어떤 시와 의회의 어떤 갈등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부족한 모습들을 이번에는 좀 채워서 보여주는 시민들에게 좀 보여주는 그러한 시와 의회의 예산 관련된 협의와 협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예산을 두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세종시와 시의회. 올해 마지막을 이대로 대립의 모습으로 끝낼지 아니면 극적인 협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인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세종 비상행동이 발족했습니다. 세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포함해 세종 지역 15개 단체가 참여한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하고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수사와 단죄에 속도를 낼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위기 해소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로운 관계 구축 등 사회 대개혁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확대하고 사회 대개혁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장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가 서부역 인근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성정지구대는 총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직원 사무공간과 무기고, 조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태호 천안 서부경찰서장은 성정을 거꾸로 하면 정성이 된다며 정성을 다해 시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4만 6천여 명을 관할하는 성정지구대는 하루 출동 건수가 50에서 60건에 달해 도내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아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임신부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합니다. 100원 행복택시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월 4차례까지 100원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택시를 이용하려면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임신 확인서나 표준 모자 보건 수첩을 제출하고 등록한 후 이용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배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운영 시간은 연중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토파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일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대전일보는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 돌보미 등 돌봄 노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조사 결과 돌봄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계약직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1년 단위 계약직 비율이 97.1%에 달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37.7%는 3개월 이내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직 고려 사유는 사회 돌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29.9%로 1순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20.4%가 열악한 근무 조건, 19.1%가 직무 불안정성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사랑의 온도탑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기부가 줄면서 18일 기준 사랑의 온도탑은 15.5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액 20억 4천만 원 대비 현재 3억 1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한 4억 4천만 원과 비교하면 71%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경기가 어려운 데다 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나눔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종의 사랑의 온도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100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올해는 100도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중 모금 목표 52억 원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지역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제2기 천안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분과별 프로젝트 성과 발표와 함께 우수 분과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체육회가 체육꿈나무 우수선수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8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천안 아우네 도서관은 지역 아동센터장,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올해 협업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BTV AI 스튜디오로 제작한 간추린 소식입니다. 천안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시티투어 이용객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4.2%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98.8%가 천안시티투어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영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예산 지원과 다양한 홍보 혜택을 받게 되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202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139개 자치단체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내린 폭설로 천안 지역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정부가 천안 입장면과 성안읍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국비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 성안읍의 한 블루베리 농가입니다. 지난달 27일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거봉포도 주산지인 입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내린 지 3주가 됐지만 비용 탓에 철거나 복구 작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포도나무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막막할 뿐입니다. 글쎄 이거 철거 비용만 한 1,200달러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 넘은 이 성목돌이 묘목을 갱신하면은 한 2년 이상은 수확을 못 봐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동안에 묘목은 키워야 되는데 생활은 뭘로 해요? 이번 폭설로 천안 입장과 성안에선 각각 5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직상과 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천안 입장면과 성안읍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각종 공공요금 감면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피해 농민들이 그나마 복구에 힘을 좀 보탤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특별 재난 지역뿐만이 아니라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어떤 그런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어떤 피해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앞서 지난 2017년과 2020년에도 집중호우 탓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대설로 인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공천과 관련된 지침은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내년 4월 치러질 아산시장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원칙을 내세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앞서 저희가 제안했던 국채포트금 보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예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민의힘 소속 박경기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으면서 내년 4월 2일 치러질 아산시장 재선거에 국민의힘 후보 공천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무공천 원칙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에서는 한 대표 시절에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던 상황. 이와 관련해 김영석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은 박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4대학과 같은 공천 배제 요건이 아니라며 아산시장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면 재협의를 통해 늦지 않도록 공천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에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인데 세종시도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2년부터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 부과 범위가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2년 16곳을 시작으로 이듬해 66곳 그리고 올해 250곳의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해 9억 원이었던 부과액은 올해 3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부과 대상이 약 900곳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기준으로 했던 부과 대상이 내년부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49제곱미터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해마다 54,000원, 165제곱미터 규모의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약 19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익이 별로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이중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부과 대상이 대폭 늘면서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교통량에 영향을 줄 만큼의 대형 시설물에 대해 부과가 진행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교통유발금 부과 확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지역 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안정된 상황과 준비된 제도에서 실행돼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최원석 의원은 내년에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유예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56건에 120억 원가량을 삭감했는데 박경기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연속성의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내년도 예산안이 1조 8,01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안보다 1,90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아산시 의회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156건, 120억 1,480만 원가량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했습니다. 상임위별 삭감 규모는 문화복지환경위가 85억 6천여만 원으로 전체 7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획행정농업위와 건설도시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박경기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순신 순국제전 예산 6억 원을 비롯해 이순신 축제 때 선보였던 국교천 카누 체험장 조성비 1억 원과 에코농 전통농업축제 예산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울러 신정호 카페를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시각예술 활성화 사업과 오페라 공연, 국교천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등도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직결된 재정 수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시는 삭감된 사업을 다시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지만 시장 공백의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복구 공사를 마친 세종 합강 오토 캠핑장이 재개장식을 갖고 1년 5개월여 만에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개장한 캠핑장은 직접 캠핑카를 가져와 이용하는 캠핑카존 33면을 비롯해 오토 캠핑장 83면과 프리 캠핑존 20면, 바비큐존 17면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시설공단에 따르면 개장 첫 주말인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168팀, 약 1,2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